가볼게요. 자, 우선 선생님은 그 수준별부터 먼저 질문 받을게요. 수준별이니까 어여 오세요. 71번인가요? 71번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71번부터 74번까지 이제 바로 번호 부를게요. 71부터 74번 질문이요. 73번이요? 자, 2번? 자, 72번 좀 한번 볼게요. 자, 72번 보시면 일단 여러분들 우리 수학에서 근이라고 하면 근은 뭐 할 수 있어요? 대입할 수 있다. 이게 일단 먼저 생각나셔야 돼요. 자, 그럼 가볼게. 자, 72번을 내가 딱 시험장에 들어갔는데 나왔다. 근데 문제에서 한 근을 알파라고 했는데 이걸 또 알파라고 하면 다른 한 근이 알파 반이야? 그건 또 몰라요. 허근이란 보장이 없으니까. 그럼 일단은 우리는 근이라는 건 대입할 수 있으니까 3알파 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5의 알파 그리고 더하기 3은 0이라고 쓸 수 있어요. 근데 얘들아 잘 생각해봐. 만약에 알파가 0이면 0을 넣었을 때 성립해야 되는데 0 넣었을 때 성립하지 않죠. 그러니까 알파는 0이 아니라는 보장이 깔렸어요. 그러면 우리는요 저걸 양쪽을 알파로 다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알파로 다 나누면 3알파 마이너스 2k 플러스 5 그리고 여기 알파분의 3은 0이다. 근데 왜 이걸 알파로 나눕니까? 라면 알파 더하기 알파분의 1 이런 모양 꼴을 찾으려면 나눌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럼 이게 신기한 게 어떻게 나오냐? 3배로 묶으면서 알파 더하기 알파분의 1이 나오고 마이너스 2k 플러스 5는 0이다 라는 사실이 나올 거야. 그러면 여기서 알파 더하기 알파분의 1의 값이 구해지더라. 왜? 문제에서 그냥 대놓고 k제곱이라고 줬으니까. 그래서 얘는 3k제곱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5는 0이라는 관계식을 하나 찾게 되는 거죠. 근데 얘들아 문제에서 뭐랬냐면 이때 양수 k를 찾아줘 라고 했는데 혹시 인수분해 됩니까? 라고 봤더니 되네요. 얘가 3k k 그리고 마이너스 5 플러스 1은 0이니까 k는 따라서 마이너스 1 또는 3분의 5더라 라는 거지. 근데 문제에서 뭐랬냐면 k는 양수야 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3분의 5. 답은 몇 번? 3번이 바로 정답이 되겠죠. 자, 다음 또 질문 73번이죠. 여러분 73번을 제가 다시는 안 틀리게 해드릴게요. 73번 유형은요 딱 크기는 두 가지로 나눠져요. 뭐냐면 첫 번째, 식을 잘못 봤니? 어여 들어가세요. 얼굴 대문짝만하게 보이면서 얘가 이현우, 제가 구혜만. 자, 이렇게 나오면요 식을 잘못 봤을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공식을 잘못 봤을 수도 있어요. 공식 실수.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식을 잘못 봤다라는 건 내가 개수를 다른 숫자로 봤다는 거고 공식을 실수했다는 건 특히 근의 공식을 실수 많이 하죠. 근의 공식을 잘못 써가지고 문제 푼 거야. 근데 얘들아 난이도로 따지면 얘가 난이도가 하고요. 얘가 난이도가 중하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얘가 조금 더 어려운 건 맞지만 얘가 더 쉽다는 거야. 왜? 내가 최소한 공식을 실수했다는 건 식은 제대로 봤다는 거잖아. 식을 제대로 봤다는 건 근과 기수의 관계는 옳다라는 거야. 그 말 뜻은 뭐냐면 지금 73번 보면 원래 요런 2차 공식이 있었나 봐요. 근데 내가 저기서 ABC를 잘못 본 게 아니에요. 내가 근의 공식을 A분의 마이너스 B 풀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로 해야 되는데 이 멍청한 새끼가 A분의 B 풀마 루트 B제곱 플러스 AC로 계산한 거예요. 그럼 나는 ABC를 잘못 본 게 아니라 공식을 잘못 쓴 거니까 그냥 우선 공식을 잘못 쓴 대로 합과 곱을 먼저 구해보세요. 자, 먼저 합부터 구할게요. 그러면 얘들아 우리 그 근의 공식 잘못 쓴 거 더해봐. 그러면 루트 쪽이 다 사라지니까 분모가 뭐 나와? A분의 B 더하기 B니까 2B가 나올 거야. 그게 뭐다? 두 근의 합이 하나가 1 플러스 I면 다른 하나는 1 마이너스 I죠. 원래 이거 함부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 맨 마지막에 뭐라고 나왔어? A, B, C는 유리수야. 요 개수는 다 유리수야라는 조건을 줬으니까 하나의 근을 1 플러스 2I라고 두면 다른 하나는 1 마이너스 2I라고 둬도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럼 두 근의 합은 결국 2가 나와서 2B는 2A, B와 A는 같다라는 첫 번째 관계식을 찾게 돼요. 자, 두 번째는 이번에 곱해 볼게요. 곱하면 조심하세요. 곱하면 분모는 A제곱인데 분자가 합차예요. 뿔마잖아요. 그러면 앞에 건 B제곱 나오고
뒤에 거는 b제곱 플러스 ac가 나올 거니까 없어져서 a제곱분의 마이너스 ac고 aa 약분돼서 마이너스 a분의 c가 두근의 곱은 뭐 나와요? 1 더하기 4 해서 5가 나오겠네요. 이해 가십니까? 자, 그럼 여기선 찾을 수 있는 게 c는 몇 a? 마이너스 5a라는 두 번째 관계식을 찾겠죠. 근데 그럼 이거 지금 뭐 하신 거예요? 내가 식을 잘못 본 게 아니라 공식을 잘못 썼으니까 잘못된 공식으로 두근의 합과 곱을 구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가 a, b, c 대신에 어떻게 모양을 바꿀 거냐면 ax 제곱, b 대신에는 a를 넣어도 되죠. ax, c 대신에는 마이너스 5a를 넣으면 원래는 요렇게 생긴 2차 방정식이 있었는데 내가 그걸 실수로 공식을 잘못 썼더니 두근의 합이 2 나오고 두근의 곱이 5 나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정상적인 식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이해 가셨어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뭘 찾아달래? 올바른 야, 너네 진짜 혼날래? 한근이 1 플러스 i잖아. 너무한 거 아니야? 와, 1 플러스 i를 하는 동안 아무도 대답 안 했어. 너네 진짜 너무하다. 임고은. 와, 너만 힘드냐? 그럼 이 곱이 틀렸죠? 곱이 뭐예요? 1 더하기 1이니까 얘가 2가 나오겠네. 그럼 얘가, 아이고, 2a가 되겠죠. 2a, 여기가 마이너스. 아, 어떻게 아무도 말 안 하냐? 여기가 c 대신에 마이너스 2a고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되겠네. 그럼 여기서 이제 올바른 근이 나오나 봐. 그 올바른 근은 딱 봐도 여기서 인수분해가 되겠죠. 근데 그것을 알파와 베타니까 아, 이거 직접 구해라는 거야. 그럼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1이 나오니까 x는 1이랑 마이너스인데 알파가 더 클 거야 라고 했으니까 얘가 알파고 얘가 베타가 되겠네. 문제가 알파분의 베타면 마이너스 2가 되겠지. 답은 2번입니다. 자, 다음 또 요거 하나 설명해 주고 가야지. 선생님 그러면 혹시 저기 더하기 두근 더하기에서 아래 그냥 2예요 저기? 어떤 거? 이거요? 네, 여기 두 개 더하면 2잖아요. 저 개수 어떤 개수요? 이차항 개수 요거요? 요거? 저 여기서 합 공식 쓴 거 아니에요. 그 근의 공식 잘못된 걸 합 더한 거예요. 자, 얘들아, 그러면 이거는 지금 공식을 실수한 거잖아. 근데 만약에 식을 잘못 봤으면 어떻게 해야 돼? 식을 잘못 본 건 당연히 이 1차 항계수랑 상수항을 못 봤을 때가 더 많잖아. 그럼 우린 거꾸로 하면 돼. 내가 만약에 1차 항을 잘못 보면 2차 항계수랑 상수항은 잘 본 거니까 곱은 정상이고, 만약에 상수항을 잘못 보면 2차 항과 1차 항은 정상이니까 합은 정상인 거야. 따라서 잘못 본 거를 통해서 오히려 반대로 잘 구한 거, 정상적인 걸 찾아서 식을 완성시키면 되는 거야. 아셨죠? 나중에 또 있으면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74번까지 없으면 75번부터 78번이요. 78번이요. 자, 78번 전까지는 없죠? 자, 78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일로 가볼게요. 자, 78번 보면, 자, x제곱 마이너스 2x. 그리고 마이너스 1은 0인데, 여기서 두근이 알파, 베타가 나온대요. 근데 내가 찾고 싶은 건 뭐냐면, f 알파는 몇 알파? 2 베타. 아, 이게 다른 문자가 들어갔죠? 이거 다른 문자가 들어가면 우리가 식을 당장 세울 수는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잘 보세요. 요 안에가 아까 좀 이따 분명히 100% 질문 나올 텐데, 여기가 2차인 경우랑 1차인 경우로 나눠지고, 그 다음은 여기랑 여기가 같은 문자냐 다른 문자냐로 나와요. 차수는 똑같아. 1차인데 다른 문자죠. 요럴 때는 일단 근각계수의 관계에서 합이 힌트입니다. 문제를 풀어내는데. 무슨 뜻이냐? 너네 여기서 근각계수의 관계에서 두근의 합이 뭐가 나와요? 2가 나와서 우리 요 베타 대신에 요 알파 대신에 다른 문자로 바꿀 거예요. 그럼 이 식은 이제 어떻게 바뀌냐면 f 알파는 베타 대신에 요게 넘어가서 2-알파를 넣어주는 거야. 그럼 4- 몇 알파? 2알파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안 봐도 뻔하죠. 이 뒤에 거는 F 베타는 4-2베타가 된다라는 거지. 그러면 우리 이 두 식 갖다가 어떤 식을 추론할 수 있냐면 선생님 여기가 계속 바뀌어요. 바뀌는 부분은 저는 X라고 둘 수 있어요. 그래서 FX는 4-2X라고 둘 수 있고요.
선생님 요렇게 나오면 제가 한쪽으로 넘기면 방정식 문제잖아요. 그치? 방정식 뭐냐? fx 더하기 2x 마이너스 4가 0되게 하는 x값이 바로 알파랑 베타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야. 왜? 알파 넣으면 얘가 나오고 그 다음에 베타를 넣으면 얘가 나오기 때문에. 이해 가십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잘 보세요. 결국 이 식이 0 되는 값이 알파와 베타면 우리는 거꾸로 식을 세울 수 있죠. 알파와 베타를 근으로 갖는 놈이고 최고차항은 몰라 라고 세울 수 있다 이거야. 근데 문제 첫째 줄에서 알파와 베타를 근으로 갖는 애가 누구였어요? 이놈이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다시 우리는 이놈 대신에 뭐라고 쓸 수 있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이라고 쓸 수 있더라 라는 거지.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 무슨 식이 돼서 나오는지 보세요. 최종적으로 f x 더하기 2x 빼기 4가 k의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이라고 둘 수 있고요. 여기서 저 k 값을 찾기 위해서 하나 더 힌트를 줬을 거예요. 뭐라고? 안 줬네요. 좋네요. fx 최고차항 계수가 뭐라고 나왔어요? 1이라고 줬죠. 그럼 얘가 무조건 1이 될 수밖에 없네요. 그래서 내가 찾고자 했던 최종 fx는 x제곱 플러스 2x가 넘어와서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4가 넘어와서 플러스 3 이렇게 세울 수 있다. 문제에서 무슨 값 찾아달래? a, b 값인데 b에서 a 좀 빼줘. b에서 a 좀 빼줘. 3 빼기 4니까 정답은 7 이렇게 정답이 나온다. 이해하셨습니까? 자, 다음 또 없으면 다음 장 79, 80 79는 아니고요. 자, 80번 하면 80번 좀 서운하네요. 정말 서운해요. 80번 구혜환 씨. 구혜환 씨는 질문했을 거거든. 80번. 그치? 자, 가볼게. 왜 서운하냐면 여러분들 이거 되게 많이 해봤죠? Z제곱이 음의 실수. 한번 읊어봐. Z제곱이 음의 실수면 우리 어떻게 풀었죠? Z는 무슨 수? 그렇지, 순허수라고 바로 말해줘야지. 너무하네. 자, 그 다음에 Z제곱이 이번엔 실수. 그럼 뭐였지? Z가 순허수던가 또는 애초에 처음부터 실수였던가 이런 거 했었지. 그럼 이번엔 Z제곱이 양의 실수래. 그럼 무조건 Z는 뭐여야 돼? 실수해야 된다 이거지. 그럼 벌써 얘들아 우리 아시다시피 지금 80번 보면 이 아이에다 Z를 더한 다음에 제곱했더니 그게 양수가 나왔대. 근데 얘들아 우리가 허수를 제곱해서는 양수가 나오기가 어렵지. 그치? 근데 어떻게 복소수에다가 복소수, 허수에다 복소수까지 더한 다음에 제곱했더니 양수 나왔다는 건 엄밀히 따지면 이게 양수 플러스 실수라는 거야. 양의 허수는 없잖아요. 양의 실수는 있어도. 그 말 뜻은 2i 플러스 z를 제곱했더니 양의 실수 나왔다는 건 요 안에가 뭐다? 요 안에가 실수다. 실수를 제곱해야 되잖아. 그럼 저 2i가 어떻게 돼야 돼? 사라져야 돼. 근데 이 2i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 바로 이 z가 2i를 없애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린 결국 이걸 통해서 z는 최소한 어떻게 생겼을 것이다? a-2i일 거야 라는 거야. 왜? 그래야 마이너스 2i가 없어지고 a를 제곱해서 양수가 나오지 않겠냐라는 거지. 그랬을 때 문제가 뭘 찾아달래? 미안, 여기 a가 있으니까 요거 다른 걸로 바꿀게. b-2i로. 근데 문제가 뭐라 그랬냐면 근데 그 z는 사실은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a는 0이 되게 하는 근 중에 하나야 라는 거야. 그리고 문제에서 1, 6, a 개수들은 다 모두 뭐라는 게 확정이 됐어? 실수라는 게 확정이 됐지. 그럼 우리는 한 근이 b-2i면 다른 한 근은 무조건 뭐라고 둘 수 있어? b 플러스 2i라고 둘 수 있겠지. 그러면 바로 우린 무슨 공식? 근과 개수의 관계 때려서 먼저 b부터 구할 수 있지. 왜? 얘네들이 더하면 2b란 말이야. 그럼 여기서 합은 마이너스 6이고 그게 2b니까 b는 따라서 몇이다? 마이너스 3이더라 라는 거야. 이해 가십니까? 그럼 b가 마이너스 3이면 우리는 다음에는 이 a 값을 찾기 위해서 뭘 해야 돼? 두근에
곱을 찾아야겠지. 그럼 두근의 곱은 A는 두근의 곱 B제곱 더하기 4나 마찬가지고 B가 마3이었으니까 9 더하기 4에서 답은 13. 문제가 뭘 찾아달래? A값 찾아줘. 답은 13을 답으로 말하면 되겠죠. 이해 가셨습니까? 자, 그러면 일단 수준별 끝났어요. 그럼 우리 공통으로 가볼게요. 공통은 뒤에서부터 가볼게요. 그러면 어제도 그냥 공통에서 갔거든요. 뒤로. 자, 몇 번부터냐면 68, 70번부터 가면 될 것 같아요. 자, 68번부터 70번까지 질문이요. 69번? 자, 69번 한번 가볼게요. 자, 69번 보시면요. 여러분들 요거 솔직하게 말하면 이게 반원이니까 문제가 풀리거든요. 지금 반원에 요렇게 된 선 하나밖에 안 줬어요. 근데 이거 사실은 반원이 힌트예요. 왜 그러냐? 지금 문제에서 A, B가요. 원에 뭐가 돼버렸죠? 지름이 돼버렸어요. 그러면 아시다시피 A에서 P까지 거리랑 P에서 B까지 선을 긋는 순간 여기가 무조건 몇 도입니까? 90도가 돼요. 그럼 이걸 우리가 일명 무슨 공식? 소공식이라고 하죠. 소자, 시옷에 오자 나왔다 그래서 소공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를 X, 여기를 Y, 그 다음에 가운데 PH 길이를 4, 그리고 지름의 길이를 10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공식은 어떻게 쓸 수 있냐? X 곱하기 Y는 4 곱하기 10에서 40과 같다 해서 첫 번째 관계식을 찾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도 찾을 수 있죠. 왜? 직가삼각형이면 일단 제일 많이 써먹는 게 피타고라스.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00과 같다라는 거지. 그럼 여기서 X 더하기 Y가 찾아지는 거야. 만약에 이 문제가 필요로 하다면. 근데 문제가 뭘 찾아달랬냐면, 근데 나는 AH, 요 AH 길이와 BH 길이, 요 길이와 요 길이 갖다가 뭘 찾았으면 좋겠어? 근을 가졌으면 좋겠어 라는 거지. 그럼 얘들아, 일단은 우리가 X 더하기 Y도 사실 찾을 수 있고 제곱해서 더해서 100이 나오는 것도 찾을 수 있으니까, 자, 이건 조금 식을 둬야 될 것 같아. 고은아, 우리 여기 혹시 식을 어떻게 두는 게 좋을까? 잘 생각해봐. AH를 직접 구할까 말까? 그럼 말면 어떻게 찾아야 돼? 자, AH를 만약에 이번엔 P라고 두고 얘를 Q라고 둬볼게. 그럼 첫 번째, P 더하기 Q는 무조건 뭐가 나올 수밖에 없어? 10. 그치? 그럼 벌써 X제곱 두근의 합이니까 마이너스 10X로 시작해야 되는 게 첫 번째야. 그러니까 최소한 찍더라도 1번, 5번 요 딴 거는 찍으면 안 되는 거야. 그치? 왜? 앞에 1차항 개수가 지금 1번하고 5번은 마이너스 16이랑 플러스 10이니까. 이해가? 그리고 우리 또 하나, 혹시 요거를 모르면 또 이제 틀릴 수도 있어요. 뭐냐면 pH 길이의 제곱이, 요것도 기억나세요? pH 길이의 제곱은 AH 길이 곱하기 BH 길이랑 같다? 요 공식 혹시 처음 들어보시는 분? 요 길이의 제곱은 요거 곱하기 요거와 같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일명 그 뻑큐 모양이라고 하거든요. 그 공식이야. 그래서 5자. 그래서 pH 제곱은 AH 곱하기 BH인데 이거 왜요? 라고 질문 진짜 많이 하거든. 근데 이거를 만약에 왜요? 라고 하신 분들은 산모에서 좀 아쉬운 성적이 나왔을 거다. 왜냐면 중학교 때 배운 공식이거든. 왜 그러냐면 그냥 단순해요. 우리 요 삼각형 있죠. 요 삼각형 있죠. 요 두 삼각형은 서로 무슨 관계예요? 닮음이에요. 그러면 물어볼게. pH 대 AH는 누구랑 같을 것 같아? 잘 봐. 높이 대 밑변이에요. 그러면 요 삼각형에서도 높이 대 밑변이 돼야 되거든요. 그럼 결국 pH 대 AH는 BH 대 pH가 되겠죠. 얘가 높이고 얘가 밑변이니까. 그래서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다 그러면 pH의 제곱은 AH 곱하기 BH가 나와요. 그럼 아까 선생님 pH의 제곱인데 pH 길이 4란 거 알았으니까 플러스 16이 즉 끝나겠네요. 그럼 답은 몇 번이야? 답은 3번이 바로 정답이 되네. 이해 가십니까? 자, 다음 또 요것도 알아두세요. 요건 지금 써먹지는 않았지만 요것도 또 다른 문제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없습니까? 70번이요. 자, 70번 한번 가볼게. 질문 많이 하세요. 그래야지 총괄 잘 보니까.
자, 70번 보시면 어느 주유소에서 원래 A1이었대. 근데 나는 그러면 B리터를 팔았대. 그럼 얘들아 잘 봐. A1에 B리터를 팔아서 2개 곱했어. 그럼 이게 내가 일명 뭐 한 돈이야? 번 돈이야. 내가 이거 번 돈. 근데 야 이거 경제가 좋아져서 기름값을 어떻게 하지? 더 내리지. 그럼 혹시 기억나세요? 내가 X% 내린다면 공식이 뭐였지? 원래 가격에 1 마이너스 100분의 X. 이게 바로 X% 내린 거예요. 그럼 얘들아 기름값이 내리면 사람들은 더 어떻게 했어? 더 사겠지. 얼만큼 더 샀대? 하루에 2X%가 올랐대. 그럼 처음에 판매량의 100분의 2X%가 올랐다 이거야. 그러면 잘 봐. 나 돈 깎아줬더니 이만큼 더 팔았어. 그럼 요걸 2개 곱하는 순간 번 돈이야. 그럼 얘들아 가격도 내렸고 더 많이 팔았으니까 내 매출이 더 올라갔나 봐. 번 돈이 더 많아졌나 봐. 근데 그 번 돈이 얼만큼 높아졌대? 그 전에 비해서 8% 이상이 8%가 증가했대. 그러면 내가 가격도 정상 가격 얼만큼 B리터만큼 판 가격의 몇 퍼센트? 8% 더 팔았으니까 1 플러스 100분의 8% 이상 올린 거랑 똑같더라 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거야. 내가 이해 가세요? 잘 봐. 내가 A, B 번 돈에 8% 올린 게 가격을 내리고 더 많이 팔아서 번 돈과 똑같다라는 거지. 그럼 우린 양쪽에 A, B를 먼저 뭐 할 수 있어요? 약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최종 공식만 써드리면 1 플러스 100분의 8은 1 마이너스 100분의 X 곱하기 1 플러스 100분의 2X다라는 거. 선생님 이거 계산하기 어려워. 이거 계산 실수만 안 하면 돼. 일단 누가 너무 꼴배기 싫어요? 100. 그래서 이거 조심해야 돼. 100을 몇 번 곱해야 돼? 2번 곱해야 돼. 왜? 여기도 100이 있고 여기도 100이 있잖아. 근데 애들이 100을 한 번만 곱해놓고 여기 100을 둘 다 없애는 경우가 많아요. 안 됩니다. 100을 2번 곱하셔야 돼요. 자, 맨 처음 100을 곱하면 100 더하기 8 나오고 한 번 곱하면 100은 여기한테만 가요. 100 마이너스 X로. 아직 여기 분모 100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100을 곱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108이었는데 108에 0 2개 붙고요. 100 마이너스 X에다가 100 플러스 2X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계산하는 데가 편해지더라. 100을 2번 곱하셔야 되고 한 번 곱하는 친구 진짜 많아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자, 그럼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찐 노동. 마이너스 2X 제곱. 200에 100. 100X. 그리고 0. 4개. 는 10800. 다 오른쪽으로 넘길게요. 그럼 2X 제곱. 마이너스 100X. 자, 얘가 넘어가면 0이 4개죠. 그럼 뭐 나와요? 800 나오겠네. 은 0 이렇게 나오겠네. 이해 가십니까? 자, 그러면 2로 나누면 이렇게 나올 거고 문제에서 찾고자 하는 게 뭐예요? 그랬을 때 X값 좀 구해줘. 그리고 X값은 어디와 어디 사이에 있대 여러분? 0과 100 사이에 있어라고. 그러니까 이거 인수분해 돼야 되네. 누구랑 누구로 됩니까? 40이랑 10으로 된다. 그럼 X는 10이랑 40이 나오는데 아까 X값은 0과 30 사이라 그랬나요? 그럼 답은 10%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 그럼 답은 10이 되겠죠. 자, 다음 또 68번은 우리 바람개비 공식이지. 바람개비 공식 안 들어보셨어요? X건법은요? 그것도 안 들어봤어요? 중학교 때 배우는데 중학교 때 어떻게 배우냐면 자, 원이 이렇게 있잖아요. 직선 2개가 지나갑니다. 아무렇게나 지나가도 상관없어요. 그래 놓고 선생님 요 길이 요 길이 요 길이 요 길이 내가 A, B, C, D라고 두면 일단 공식부터 알려드리면 A 곱하기 B는 C 곱하기 D랑 같아요. 이걸 X건법 또는 바람개비라고 하거든요. 왜 바람개비라고 하냐면 요거 곱하기 요거는 요거 곱하기 요거랑 같다 해서 이게 바람개비 모양과 똑같다라고 해서 바람개비라고 많이들 해요. 근데 이게 또 왜요라고 질문을 많이 해. 근데 이게 엄청 단순한 공식에 의해서 이게 나오는 거거든. 이게 이렇게 곱한 건 이렇게 곱한 거랑 같다. 왜 그러냐면 요 선 2개 그으면 끝나요. 뿅, 뿅.
그럼 요 삼각형이랑 요 삼각형은 뭐여야 돼요? 닮음이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거랑 같다 그래서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다. 그래서 바로 이 공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지금 그 문제 보시면 조금 여기 80이 A를 8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여기가 12죠. 그럼 문제가 생겨요. 지금 보시면 OA 길이는 알려줬죠. 근데 OP 길이를 모르죠. OP 길이를 A라고 둬보세요. 뭐 소문자 P라고 둬보세요. OP 길이를. 그럼 PB 거리가 뭐 나와요? 11-P 나오죠.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곱하면 돼? 8 곱하기 12는 누구 곱하기 누구랑 같다? PB. PB가 아까 11-P였고 그 다음에 AP 거리는 11에다가 P를 더하니까 11 더하기 P가 되겠죠. 그러면 오케바리 끝났다. 여기 합차가 너무 이쁘게 나와. 121 마이너스 P제곱은 96. 그래서 P제곱은 뭐가 나옵니까? 5, 25 이렇게 나오겠네. 그래서 P가 5가 나오는 거예요. 길이에는 음수가 없으니까. 끝났죠? 응. 자, 다음 또요. 앞으로 넘어갈게요. 65, 67. 감사합니다. 62, 64. 야, 나 혹시 하나만 물어볼게. 64번 어떻게 풀었어? 64번 내가 하나만 물어볼게. 혹시 두 근이 알파분의 1과 베타분의 1이어서 이제 여러분들은 그 근각계수의 관계 이용해서 구하신 분. 이 문제 근각계수를 써서 문제를 풀었다. 근데 이거 있잖아. 하나만 꿀팁 좀 알려줄게. 이거는 요럴 때만 되니까 요것만 알아두면 돼. 잘 봐. 우리가 기본적으로 요런 2차 방정식이 있었어. 근데 요 놈이 0 되는 값이 알파랑 베타래. 근데 내가 구하고 싶은 건 이 근의 역수, 요 근의 역수야. 역수를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을 찾아달래. 그럼 원래는 정상대로라면 이놈의 근각계수에서 합 구하고 곱 구해서 다시 2차 방정식 만드는 게 원칙이거든? 시간 없어. 요럴 때만 됩니다. 근을 주고 2차 방정식 줬는데 그 근의 역수의 2차 방정식 구하시오 하면 1초 컷이에요. 뭐냐면 이렇게 됩니다. c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a는 0입니다. 그럼 여러분 엄청 쉬워지죠, 이 문제가. 왜냐면 지금 64번 볼게요. 64번에 보면 선생님 지금 5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놈의 근이 알파분의 1과 베타분의 1이래요. 근데 내가 구하고 싶은 건 요걸 역수치하고 요걸 역수치하래요. 그러면 요렇게 가면 요렇게도 가요. 똑같이. 그럼 대칭으로 가면 되겠네. 대칭으로 가면 3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는 0이다라고 쓸 수 있겠네. 문제가 혹시 그게 번호에 있어요? 3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답은 3번이죠. 끝났죠. 이렇게 찾을 수 있어요. 이해 가셨습니까? 선생님, 근데 왜 최고차항계수가 3이라는 걸 왜 알려줬을까요? 라는 건데 가끔 가다가는요. 요걸 이렇게 크로스로 했는데 최고차항계수가 1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린 최고차항계수 3이라 그랬으니까 다시 다 뭐 곱하면 돼요? 3 곱해서 만들면 돼요. 그럼 이게 다 3배로 돼서 올라가겠죠. 그거 그냥 구해달라는 거야. 근데 이게 또 재미난 하나의 공식이 있어요. 하나 더 공식 알려드릴까요? 말까요? 해달라면 해드릴게요. 요게 3차도 있어요. 3차도 요렇게 있잖아요. 이거 알려주기 싫은데. 요게 근이 알파, 베타, 감마잖아요. 그럼 요걸 또 다 역수를 취할 수 있어요. 그럼 얘는 더 기가 막힙니다. 그냥 싹 다 반대가 되면 돼요. 싹 다 뒤에서부터 앞으로 오면 돼요. bx 세제곱 cx 제곱 bx a 요렇게 됩니다. 요건 3차일 때 돼요. 그러니까 싹 다 뒤에서 앞으로 다시 맨 앞으로 최고차항이 온다 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아셨죠? 혹시나 자, 다음 또 58, 61 58, 61 없어요? 네네네 61번이요? 자, 61번 한번 손 들어볼까요?
한번 힌트 주고 넘어갈게요. 자, 61번 보면 일단은 서로 다른 두 허근 갖는다 그랬고 한 허근의 부분이 2라는 건 우리 근을 뭐라고 둘 수 있어요? A 플러스 2i라고 둘 수 있겠죠. 그럼 이거 여기까지만 하고 넘어갈게. 혹시 A가 있니? 없지. A 써도 되네. 그럼 제가 이렇게 넘어갈게요. x제곱 마이너스 px 플러스 p 플러스 19는 근이 두 개 나오는데 허수 부분이 2라는 건 a 플러스 2i니까 다른 한근은 a 마이너스 2i야 라고 하고 넘어가면 되겠네. 그럼 근과 계수의 관계 쓰면 정답 끝. 자, 다음 또 이거 몇 번이야? 60번도 힌트요. 60번은 이거 놓쳐서 그래요. 100%입니다. 여러분들이 자꾸 알파 두면 베타 두는 습관이 있어서 그래요. 선생님, 그럼 알파 두면 베타 두지 뭐라고 둡니까? 이게 알파 베타가 실수면요. 근이 실수면 하나를 알파라고 잡으면 다른 한 근은 진짜 베타라고 잡는 게 맞아요. 근데요, 여기선 지금 알파와 베타가 무슨 근이라고 했죠? 맨 끝에 보니까 켤레복소수.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 그 2차 방정식 판별식 쓰면 뭐 나오죠? 음수 나와요. 그럼 이건 무슨 근이라는 거죠? 허근이죠. 그럼 여러분, 허근이란 존재가 나오면요, 저는 알파 베타를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뭐가 안 보이냐면 이 베타가 알파의 켤레복소수라는 게 안 보여요. 다시 말하면 알파 베타보다는 저는 뭘 추천하냐? 알파랑 알파바를 추천합니다. 그런 게 좋은 거죠. 그러면 베타가 알파바인 거예요. 그러면 그 복잡했던 알파 제곱 베타 바 그리고 알파바 베타 제곱이 이뻐지죠. 왜? 베타가 알파바였으니까 베타바는 알파여서 얘는 알파 세제곱이에요. 그리고 알파바는 베타였으니까 베타 세제곱. 이거 구하라는 거예요. 그거 바로 근과 계수의 관계 곱셈 공식 끝났죠. 그래서 실수면 알파 베타라고 두는 게 맞지만 허근이라고 나오면 알파 베타면 얘가 잘 안 보여서 얘를 앞에 있는 근의 켤레근이라고 두는 게 더 정신건강에 좋다. 그럼 계산이 두루루 된다. 자, 다음 또 55, 57. 오늘 모의고사 때문에 힘들죠? 힘든 거 알아요? 57번 할게요. 자, 57번은 풀이가 두 가지인데요. 더 추천하는 걸로 풀이를 해드릴게요. 사실 N반이라고 하면 제가 그냥 두 개 다 보여줬거든요, 풀이를. 근데 다 보여주고도 애들이 두 번째 풀이에 그냥 넋이 나가버렸어. 그래서 그냥 첫 번째 풀이로 가자라고 했어요. 자, 57번 한번 봐볼게. 일단은 사실 57번 질문하신 분은 저 뒤에 가서 수준별에서 했던 문제 기억나시죠? 안에가 알파인데 겉에가 베타 나온 거. 그때 누가 그 문제를 풀어내는데 키를 갖고 있었다?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두 근의 합이. 근데 얘 문제가 생겨요. 안에가 2차예요. 근데 쇼킹하게는 밖에는 또 엉뚱한 문자가 나왔어요. 2베타가 나왔어요. 뒤에 거는 베타 제곱을 넣었는데 2알파가 나왔어요. 야, 이거 그럼 어떡하냐. 두 번째 방법이 뭐였냐면 저 2베타를 알파 제곱으로 오히려 차수를 올리는 건데 차수를 올리면요 진짜 문제풀이가 길어져요. 그래서 제가 해보니까 애들한테도 해보니까 이거 차라리 차수를 1차로 떨어뜨리는 게 더 정신건강에 좋아요. 근데 어떻게 떨어뜨릴 거냐. 얘들아, 알파와 베타는 그 2차식에 뭐라고 나왔죠? 근이라고 했어요. 우린 수학에서 근이라고 하면 뭐 할 수 있죠? 대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 알파를 넣어봤어요. 베타를 넣어봤고요. 그럼 우린 여기서요 알파 제곱 대신에 뭐라고 쓸 수 있냐면 2알파 플러스 1이죠. 그럼 여기 대신에 바로 F 2알파 플러스 1이라고 차수를 낮출 수 있는 거예요. 알파 제곱 대신에. 그 대신 이 문제가 짜증나는 이유가 뭐냐, 여기도 바꿔야 돼요. 여기도 베타잖아요. 이것도 알파로 바꿔야 돼. 근데 이거 알파로 바꾸는 건 이미 공부했어. 어떻게?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두 근의 합으로. 알파 플러스 베타가 뭐 나와요? 2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베타는 2 마이너스 알파여서 베타 대신에 이거 넣어서 4 마이너스 2알파라고 두는 거예요. 야, 그러면 우리는 학습의 동물이죠. 요 놈이 요렇게 나왔다는 건 요 놈은 어떻게 나올 거냐? 아마 요렇게 베타로만 모양이 바뀌어서 나오지 않을까요? 아, 선생님, 그럼 전 끝났습니다.
아까 수준별 문제에서 연습했던 문제랑 같은 결의 문제네요. 어떻게? 자주 바뀌는 부분은 x라고 둘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 두 식 갖다가 어떻게 쓸 수 있냐? f 2x 플러스 1은 4-2x다 라고 쓸 수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 가요? 그럼 아이들아, 아까랑 진짜 똑같아. 여기부터는 그냥 앞에 있는 문제 복습이야. 뒤에 수준별 문제. 어떻게? 한쪽으로 넘기고요. 결국엔 얘가 0 되는 값이 누구였다? 알파랑 베타였다. 근데 알파와 베타를 근을 갖는 애는 얘였으니까 k의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이더라 라는 거야. 자, 여러분, 이제 여기서가 문제입니다. 아까는요, fx가 최고차항계수 1이라는 힌트를 줬거든요. 근데 여기는 어때요? 어떠한 힌트도 안 줬어요. fx가 뭐라는 거. 아, 힌트 줬나요? 없죠. 아, 1이라고 줬네, 얘도. 근데 문제가 생겨. 1이니까 요거 1이라고 두면 될까, 안 돼? 안 돼요. 그게 이래서 이 문제가 난이도가 좀 올라간 거예요. 아까 fx가 2차 계수가 1이라고 줘갖고 여기다 우리 바로 1 넣었거든? 얘는 안 돼요. 왜냐면요, fx가 아니라 f2x 플러스 1을 구한 거거든요,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건 일단 함부로 k 값을 결정하지 마시고요. 얘부터 일단 이쁘게 찾아볼게요. 얘는 kx제곱 마이너스 2kx, 저 2x가 넘어와서 마이너스 2x, 그리고 마이너스 k에다가 플러스 4라고 써볼게요. 여기까지 이해 가세요? 여기까지 이해 안 되시는 분 빨리. 됐죠? 근데 나는 fx를 찾을 거예요. 자, 여기서가 이제 실력이에요. 자, 물어볼게. 잘 따라와. 나는 f2x 플러스 1 알거든요. fx 구하고 싶어요. 그러면 요 x 자리에 뭘 넣어야 2 곱하고 1 더했더니 x가 나올까요? 2분의 뭐 넣을까요? x 마이너스 1 넣어보면 되지 않을까요? 잘 보세요. 여기다가 2 곱해요. 그럼 분모 없어지죠? x 빼기 1인데 1 더하래. 그럼 1 사라져서 x만 살아남잖아요. 이해 가세요? 이게 합성함수여서 어려운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요 x 자리에 무엇을 넣어야 계산이 돼서 x가 나오냐는 거야. 근데 요 x에 2분의 x 빼기를 넣으면 거기다 2를 곱하고 1을 더하면 x가 나오잖아. 그럼 내 눈에 보이는 x 자리에 다 뭐 넣어야 돼요? 이걸 다 통째로 넣어야 돼요. 근데 아니야. 그렇게 막 똥 씹은 표정 안 해도 돼. k에 2분의 x 빼기 1의 제곱 마이너스 2k에 2분의 x 빼기 1 마이너스 2분의 x 빼기 1 마이너스 k 플러스 4라고 쓸 수 있어요. 근데 이거 어떻게 제가 다 계산해요? 근데 진짜 이쁘게 나와요. 왠지 아세요? 아까 fx 최고차항계수가 뭐라 그랬죠? 1이라 그랬죠. 그럼 여러분 잘 봐. 최고차항은 어디서밖에 안 나오냐면 여기서밖에 안 나와요. 근데 최고차항이 나오려면 얘를 제곱하고 얘를 곱한 거거든요. 근데 얘 제곱하면 뭐 나오죠? 4분의 1 나오죠. 거기다 k 곱했더니 1 돼야 되니까 k는 자동적으로 뭐예요? 4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곱하면 4분의 4랑 만나서 없어져서 분자 x 빼기 1의 제곱, 여기다 4 넣으면 마이너스 8인데 앞에 2가 있으니까 4의 x 빼기 1, 요거는 없어져서 마이너스 x 빼기 1, k에 4 넣어서 없어져요. 생각보단 깔끔하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얘 전개한 게 정답이에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7x 1 4니까 5 6 요렇게 나오겠죠. 요게 내가 구하고자 했던 fx가 되는 거예요. 문제가 뭘 찾아달래요? 뭐 요거 2배 이건 의미가 없고 여기까지 가냐가 중요한 거예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이게 합성함수가 들어가서 좀 어려워요. 여기가 우리가 일명 이걸 합성함수라고 하거든요. x 말고 다른 함수가 들어갔을 때는 합성함수라는데 요게 마지막에 이렇게 바꾸는 작업이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함수를 배워야 되지 않냐. 함수라는 걸 배워야지 써먹을 수 있는 거니까 이건 쓰지 말자, 출제하지 말자라고 할 수도 있고요.
어떤 선생님 입장에서는 우리가 결국엔 여기에다가 x값을 넣었을 때 x값 나오는 건 그냥 항등식으로 풀어도 되지 않냐 해서 또 항등식으로 낼 수도 있어서 일단 풀이는 다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 또 몇 번? 55번이요? 55번 혹시 힌트 드려도 돼요? 왜? 55번 한번 손 들어봐. 그럼 내가 개인적으로 해드릴게요. 자, 넘어갈게요. 51, 54, 50, 2번이요. 52번 한번 손 들어볼까요? 개인적으로 해드릴게요. 54번 한번 손 들어볼까요? 할게요. 문제 54번. 여러분들 모의고사 보느라 힘들었어요? 근데 얼굴이 다들 하얘요. 잠 잘 만큼 주무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요즘 국어가 몇 분이에요? 몇 문제? 45문제? 좋아졌네. 선생님 때 50문제였는데. 영어는 몇 분이에요? 70분? 영어 70분 몇 문제? 45문제? 좋아졌네. 선생님 50문제였는데. 수학은 뭐 1시간 10분이 1시간 40분? 100분. 거기 30문제. 그건 선생님 때랑 똑같고. 과탐은요? 한 과목당 40분? 40분씩 몇 문제? 25문제? 선생님 30분이었는데. 30분씩 25문제. 와, 좋아져. 너네 국어 듣기 평가 없죠? 선생님 국어 듣기 평가도 있었는데. 국어 듣기 평가 한번 해보고 싶지 않니? 도대체 국어인데 왜 듣기 평가를 할까? 진짜로 졸라 어려워요. 5문제밖에 안 보거든요. 그럼 진짜 막 둘이 대화해요. 막 갑자기 둘이 막 어떤 하나의 주제 갖다 막 얘기를 해요. 뭐 예를 들면은 선생님이 아직도 기억나는 건 선생님 수능 봤을 때가 하회탈 문제였어요. 하회탈이 지역마다 모양이 다르대. 그래서 남자가 나와서 자, 우리 오늘 화해탈에 대해서 얘기해 볼 거야.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그럼 여자가 안동지방의 화해탈은 뭐 경남지방의 화해탈은 막 해. 뭐 눈썹이 어떻고 저떻고. 그다음 맨 마지막에 갑자기 띵동 하고 이제 질문을 해. 그러면 내가 만약에 마지막에 해요. 질문 띵동. 그러면 뭐 예를 들면 충남의 안동 지역은 어떤 화해탈 특징이 있을까? 1번 화해탈 5개 그려져 있어요. 그럼 내가 그걸 했던 걸로 체크해서 그걸 찾아요. 최고 난도가 4번, 5번이야. 4번, 5번은 7분 동안 끊임없이 말해요. 둘이 막 토론을 해요. 막 대화해. 그렇지, 막 해. 띵동. 그렇다면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근데 시간이 그렇게 조금 줄어든다고요? 왜냐면은 듣기 평가가 15분인가 20분이거든요. 5문제만. 제외하고. 그래서 국어 듣기 평가 부러운데? 자, 가볼게요. 자, 54번 봐봐, 얘들아. 54번 맞죠? 자, 54번도 얘들아, 우리 말했잖아. 근이라는 건 뭐 할 수 있다 그랬지? 대입. 그럼 잘 봐. f, x 플러스 1이 0 되게 하는 값이 알파랑 베타래. 그럼 내가 물어볼게. 저 알파와 베타는 넣을 수 있나요? 못 넣어요? 근이니까 넣을 수 있겠죠. 자, 넣었어요. 그럼 결론적으로 얘를 여기다 넣고 여기다 넣으면 f 알파 플러스 1은 0이고 f 베타 플러스 1도 0이라는 거랑 똑같아요. 맞습니까? 맞아요? 자, 근데 내가 원하는 건 뭐냐면요. 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f x 빼기 3이 0 되는 값 찾고 싶어 라는 거야. 요 놈의 근을 찾고 싶어 라는 거야. 그럼 얘들아, 우리 단무지라고 하거든요. 단수 무식 지랄 맞게 단무지로 여기도 는영, 여기도 는영, 여기도 는영이면 여기에 알파 플러스 1을 넣으면 0 나오고 베타 플러스 1도 0 나오면 요 안에 들어간 저 x 빼기 3이 뭐였으면 좋겠어요? 알파 더하기 1 아니면 베타 더하기 1이었으면 좋겠지 않아? 그치? 그러면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x 빼기 3이 알파 플러스 1이야. x 빼기 3이 베타 플러스 1이면 좋겠어 라는 거야. 왜? 얘네 두 개가 들어가면 0 되는 건 뻔히 알고 있거든. 그럼 여기서 x는 알파 더하기 4, x는 베타 더하기 4가 바로 누구의 근이다? 요 두 놈의 근이더라 라는 거야. 그 두 근에 뭘 찾아달래? 합, 곱을 찾아달래. 그럼 합은 알파, 베타, 8. 근데 알파 플러스 베타가 뭐랬지? 2라 그랬으니까 10. 두 개 곱할게. 알파,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16 나오거든. 앞에 4가 있고. 그러면 얘는 알파, 베타가 몇이래? 3. 그 다음에 8.
더하기 16이래. 그럼 얘는 27 이렇게 나오겠네. 문제가 곱에서 합을 빼달래. 27에서 10 빼면 답은 17. 답 4번이 정답이 돼. 이거 단무지로 풀면 돼요. 그냥 근 넣었어. 0. 얘가 0 됐으면 좋겠어. 요 안에가 얘. 끝. 다음 또 48, 50 45, 47 감사합니다. 42, 44 네. 47번에 아까 그걸로 못 47번에 어떤 거요? 아까 플스 못 푼 줄 알아요? 플스 이거는 풀 수 있는데요? 그럼 B가 1이고요. A랑 B랑 같네요. 답은 2번인가 보죠. 아, 2. 답이에요? 얘들 이런 것도 이제 우리 배운 거 써먹어야지. 47번. 아까 말했지? 이렇게 착착 X킥 이렇게. 자, 넘어간다. 42, 44 38, 41 35, 37 37번. 37번 한번 손 들어볼까요? 그럼 힌트만 드릴게요. 요거, 좀 모양을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왜냐면 선생님도 이 상태에서는 못 풀 것 같아. 그러면 일단은 근이라고 하면 우리 뭐 할 수 있죠? 대입할 수 있죠. 요거는 힌트 조금만 주고 넘어갈게요. 자, 지금 이게 저 뒤에 2베타 때문에 좀 빡치네. 37번이지. 그럼 일단 얘들아, 근 넣어보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3알파 마이너스 2는 0이지. 민기야. 근데 요거 딱 보면 첫 번째 알파 3승과 마이너스 3알파 제곱은 뭐로 묶을 수 있지? 알파로 묶어보면 안 될까? 그럼 알파 제곱 마이너스 3알파가 나와. 그리고 뒤에 알파 베타 플러스 2베타야. 맞지? 근데 얘가 뭐야? 2가 나와. 끝났네. 야, 이거 우리한테 낚인 문제네. 그럼 두근의 합의 2배. 3이니까 6. 두근의 곱은 마이너스 2. 답 4인가 보네. 3번. 좋아요. 자, 다음. 31, 34. 34번이요? 34번 한번 손 들어볼까요? 2명밖에 없어요? 근데 34번은 절대값, 요것만 알려주고 넘어갈게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헷갈릴까봐. 여러분들 이거 함부로 이런 짓 하시면 안 돼요. 이게 요거 제곱할 거거든요. 요거 제곱한 거랑 애들이 가끔 이거 제곱한 거랑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 다릅니다. 알파 베타 전체의 절대값이 있잖아요. 그럼 제곱하라 그러면 절대값 없는 거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래서 얘는 그냥 요거 전개하는 거랑 같아요. 근데요, 이게 각각의 절대값이 있잖아요. 절대 이런 짓 하시면 안 돼요. 얘랑 똑같은 식으로. 얘는 이렇게 나와요. 여기에 절대값이 붙어서 나옵니다. 이해 가세요? 이해가? 근데 그럼 이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겨요? 알파 베타가 음수면 나오면서 마이너스 붙여 나와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요거 하나만 더 짚어드릴게요. 고난도 문제들 이거 많이 사용하니까. 요거 다시 곱셈공식 쓸 수 있죠. 뭐라고 쓸 수 있어요? 알파 플러스 베타를 제곱한다면 뭐 하면 돼? 요렇게죠. 그 다음에 요렇게 나와요. 뒤에. 가끔 요거 약분하는 놈들 많아요. 안 됩니다. 약분 안 돼요. 이게 약분이 되려면요. 알파 베타가 양수라는 조건이 있어야 돼요. 양수면 그대로 나오니까 얘랑 없어져요. 근데 음수면 4배가 돼서 나옵니다. 마이너스 4배의 알파 베타라고. 이해 가셨습니까?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이거 힌트 주면 안 되는데. 그럼 너네만 힌트를 받는 건데. 이거 찐 총괄에 낼까 지금 생각 중인 문제가 하나 있거든요. 자, 물어볼게요. 제가요 31번과 34번까지 중에서 한 문제를 살짝 변형해서 찐 총괄에 낼 거거든요. 낼 생각이 있어요. 낼 건 아니에요. 낼 생각이 어제 너무 많이 들어서 이거 내야겠다라고 마음 먹었던 문제가 있거든요. 하나 번호 찍어보세요. 30 3? 찍었는데 맞았네. 제가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들 이거 장담할게요. 혹시 33번 맞으신 분 손. 자, 손 들고 손 들었죠? 지금 당당히 아주 그냥 아주 손 잘 들었죠? 자,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이 손든 친구 중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이 방법으로 풀었을 거예요. 우리 엄마 걸고요. 요거 제곱했을 거예요. 그쵸?
그럼 여러분들은 아무렇지 않게 요렇게 썼을 거예요. 그쵸? 그래서 합을 못 썼죠? 근각에서의 관계에서. 곱은 5네. 아, 제곱했더니 5네. 답은 루트 5다. 답은 2번이다. 체크했겠죠. 자, 이 방식 말고 다른 방법으로 풀었다. 손. 아까 맞은 사람 중에 어떻게? 절대값 배우는. 아니에요. 자, 이게요. 제가 말하는 게 뭐냐면 제가 여기서 숫자 하나 바꾸잖아요. 이게 틀려요. 숫자도 아니야. 부호 하나 바꾸면 이 풀이가 틀려요. 뭐게요? 플러스. 아니요. 반대요. 반대. 지금 민기가 말했잖아. 우리가 지금 두근의 합이 뭐 나왔어? 플러스 3 나왔지? 걔는 바꾸나 안 바꾸나 답은 똑같이 나와요. 근데 그 뒤에 플러스 1 있죠? 이거 마이너스 1로 바꾸잖아요? 애들 다 틀립니다. 왜게요? 그치. 이게 왜 그러냐면 두근의 합은 양수예요. 근데 두근의 곱이 뭐 나와요? 우리 혹시 두근의 곱이 음수다. 그럼 둘 중에 하나가 무슨 수라는 거야? 마이너스라는 거야. 근데 만약에 제가 여기서 더 충격적이게도 얘마저도 음수로 줬어요. 그럼 둘 다 부호가 뭐죠? 음수죠. 그럼 둘 다 음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 요거 전개할 때 요거 제곱 곱하기 2 곱하기 루트 알파 루트 베타 곱하죠. 근데 루트 알파 곱하기 루트 베타 할 때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면 우리 뭐 붙여놨죠? 마이너스 붙여놨죠. 여기가 마이너스로 바뀌어요. 플러스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애들이 멘붕이 와요. 왜 내 눈엔 플러스인데 제곱하면 왜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지? 라고요. 나중에 한번 틀려보세요. 자, 넘어갈게요. 자, 다음 또 28, 30. 야, 여기는 틀릴 거 없잖아요. 25, 27. 22, 24. 19, 21. 15, 18. 아, 18번이요. 야, 근데 18번 여기서 제니, 고은이, 유이, 예완이 너네들은 틀리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 이유가 있어요. 18번이요. 마풀 교과서에 있는 문제예요. 근데 우리 방학교재가 마풀 교과서였거든요. 자, 잘 보세요. 18번 문제 풀라 그러면 제일 많은 풀이가 뭔지 아세요? 아, 선생님. 오른쪽이 2차입니다. 그러면 왼쪽은 제곱했으니까 2차 나오니까 px가 1차여야겠네요. 그래서 px를 px 플러스 q라고 둡니다. 그 다음 그거를 전개를 해서 항등식으로 풀어내는 애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이라기보다는 처음에 보고 이거 어떡해? 그럼 처음 드는 생각이 그 생각일 거예요. 자, 혹시 그 방법으로 시도해 보신 분? 그 방법으로 시도하신 분들은 그나마 나아요. 왜? 그래, 항등식이니까 개수비교법 적용하려고 했네. 노력했네. 오케이야. 근데 얘들아, 28번이 아까 질문한 친구가 한 3명 있었거든, 미리. 근데 너무 풀이가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왜 틀리는지 아세요? 왜 시도를 못 했는지 아세요? 왜냐면 저는 딱 이렇게 비유해 드릴게요. 너무 정형화된 문제들만 풀어봐서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깔끔한 것들, 너무 문제가 술술술술 풀려봤던 유형별 문제만 접근했다 보니까 이 문제를 보면 요거를 어떻게 보면 좀 다르게 봐야 되거든요. 다르게. 자, 보세요. 어떤 친구는 항등식이야. 2차네. 그럼 여기도 2차 나와야 되니까 여긴 1차네. 근데 이것도 난 되게 칭찬할 만해. 왜냐면 이렇게 푸는 게 대부분 나머지 정리에선 이렇게 풀거든요. 나머지 정리에서 우리 막 오른쪽과 왼쪽 식이 똑같을 때 항등식으로 풀 때 막 목 설정할 때 이쪽이 2차니까 이쪽이 1차 나올 거야 해서 막 두고 풀었던 거 있죠. 아주 좋은 풀이긴 하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얘를 만약에 px 플러스 q라고 두면 이게 항이 3개예요. 이걸 제곱합니다. 이걸 또 전개해서 선생님 그래도 이 창은 1이잖아요. 최고차항계수 1로 둘게요. 거기까지도 좋아요. x 플러스 k 더하기 2 제곱합니다. 전개해서 항등식을 풉니다. 모르는 문자가 좀 많아지고 당황스럽지만 뭐 크게 문제는 안 생길 거예요. 맞을 수 있어요.
근데 너무 오래 걸리죠.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저는 생각을 달리 해볼게요. 얘가 1차고 제곱했더니 2차가 된다는 저는 그거는 신경 안 쓰고요. 이 식을 전체 제곱했대요. 그럼 우린 이거를요 5글자로 뭐라고 하죠? 완전 제곱식이라고 해요. px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그놈을 전체 제곱했어요. 그럼 이건 완전 제곱식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이쪽도 무슨 식이어야 돼요? 그럼 이쪽 식 전개해서 판별식 뭐 나와야 돼요? 끝났잖아요. 뭐 전개해서 뭐 항등식이고 나발이고 할 필요가 없잖아.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제곱했어. 그럼 그건 완전 제곱식이야.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하냐? x제곱 마이너스 3ax 플러스 2a제곱 플러스 4니까 얘가 판별식이 나오면 돼요. b제곱 마이너스 4ac a는 뿔마 4 나온대. 문제에서 혹시 a 조건 줬어요? a? 없네. 그러니까 모든 p1이네. p1이 여러 개 나오나 봐. 왜? 저 이제 여기다 1 넣을 거거든요. 1 넣을 거예요. 1 더하기 2의 제곱은 자 이제 얘들아 잘 봐. 4라고 가정하면 식을 제가 써드릴게요. 4라고 가정하면 x-4 x-8 더하기 4고요. 마이너스 4라고 가정하면 이게 정확하게 부호가 반대가 바뀌겠죠. 근데 저는 P1을 구하고 싶으니까 1을 넣은 거예요. 그럼 1 넣었어. 자 대답해. 위에다 1 넣으면 뭐 나와요? 마 3, 마 7, 21에다 4 더하니까 25 나오고요. 여기다 1 넣으면 5, 9, 45 4 더해서 49 나와요. 이해 가요? 아? 오카이? 오카이 간다잉? 얘들아 P1 더하기 2를 제곱했더니 25 나왔대. 우리 뭐 제곱해야 25 나와요? 5 아니면 마이너스 5죠. 그럼 여기가 5 되려면 P1은 뭐가 나와요? 3. 여기가 마이너스 5 나오려면 P1은 마이너스 7. 우리 뭘 제곱해야 49 나오죠? 뿔마 7. 여기가 7 나오려면 P1은 마이너스 7 나오려면 끝났죠. 그래서 모든 P1의 값을 다 뭐 하래? 곱하래? 더하래? 합구해달래. 다 더하면 답이지. 그럼 8, 마이너스 1, 마 8이 나오겠네. 답은 몇 번? 2번이 바로 정답이죠. 그러니까 요거는 되게 신기하죠. 그냥 PX를 본 게 아니라 전체를 완전 제곱식으로 보면 사실 너무 빨리 나오는 거야. 자, 다음 또. 없으면 12, 14번까지 질문. 8, 11, 10, 1번이요? 와, 11번 별표 좀 쳐주세요. 그 이유가 있어요. 이거 맞으신 분 손. 한 놈. 맞으신 분 번쩍 손 드세요. 왜 칭찬해 주려고. 정말 잘하신 거예요. 이 11번을 풀었다라는 건 뭐냐면 머릿속에 이 문제에 대한 개념이 완벽하게 잡혀 있다고 말해도 돼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애들이 이거 웬만해서 못 풀어요. N반 애들도 이거 다 질문했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저한테 이거 딱 풀이 하잖아요. 무조건 똑같은 질문이 항상 나왔어요. 왜 판별식 2번 써요? 이거를. 자, 가볼게. 자, 일단 여러분들 11번 문제 읽어보면 자, x제곱 마이너스 2배의 a 플러스 k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플러스 6이에요. 근데 얘가 일단 중근을 가졌으면 좋겠대요. 그럼 우리는 감사합니다 하고 무슨 공식 쓸 거예요? 판별식 공식 쓸 거예요. 자, 짝수 공식 써볼게요. b제곱 질문만 끝나면 쉬는 시간 줄 거예요. 이거 다 끝 앞에까지 가면 마이너스 ac 그래서 애들이 얘가 0 된다 해서 찾았어. 그래서 k제곱 자 여기 2ak 그리고 a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6은 0이다 이렇게 찾았어요. 미안 실근을 갖는다 그랬지? 실근이면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죠. 아까 중근 문제도 뭐 있었던 것 같은데. 자, 그럼 이제 물어볼게요. 애들이 여기까지 하고 끝나요. 그래,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대요. 근데 얘들아, 잘 봐. 실수 K의 값에 관계없이 실근을 갖도록 해서 내가 실근 규칙을 썼어. 근데 우리 원래 K 값에 관계없이 라는 문장이 나오면 원래 뭐 해야 되지? K로 묶어야 되거든. 근데 얘는 지금
K에 대한 2차도 있고 1차도 있기 때문에 함부로 K를 0이라고 두면 말이 안 된단 말이야. 근데 얘들아,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제 앞에 문제 싹 다 있고요. K 값에 관계없이 이 K에 관한 2차식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았으면 좋겠다로 문제가 바뀐 거예요, 지금. 모든 실수 K에 대하여 K에 관한 2차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이게 갑자기 무슨 문제냐면 절대부등식으로 바뀌어요. 무슨 뜻이냐? 여기에 K에 뭘 넣어도 항상 0보다 컸으면 좋겠어. 그럼 얘들아, K에 관한 2차 방정식 그림이 어떻게 생겨야 K 값에 뭘 넣어도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지? 공중에 붕 떠 있던가 한 점에 닿던가 요 두 가지밖에 없다라는 거야.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여기서 한 번 더 뭘 쓴다? 판별식을 써서 그 판별식이 0보다 어떻다? 작거나 같다를 써주는 거야. 그래서 B제곱 마이너스 AC 요렇게. 문제가 뭘 구해달래? 실수 A의 최소값 좀 구해줘 라는 거지. 자, 그럼 A는 6이 되겠지. 자, 다음 또 없으면 4, 7 몇 번? 7번 한번 손 들어볼까? 7번. 7번 아까 많을 줄 알았는데 사실은 별로 없네. 근데 얘들아, 이 7번도 똑같아요. 우리 알파라 그랬으니까 뭐 할 거예요? 알파 제곱 넣을 거예요. 그래서 2알파 제곱 마이너스 2알파 플러스 1은 0이다 해서요. 그 밑에 있는 알파 4승이 있죠. 이게 푸는 방법이 두 가지거든요, 얘도. 자, 쉬는 시간 줄 거야. 좀만 집중해줘. 자, 이게 설마 위에 있는 알파 찾은 학생 없겠죠? 또 근해 공식 갖다가. 그럼 큰일 나요. 자, 7번 보시면 오늘 풀이 총괄도 풀이한 다음에 내가 다시 들어왔을 때 난 다른 문제 내가 풀이할 거거든. 왜냐면 그렇게 푼 친구들은 난 틀렸다고 하고 싶지만 맞았으면 일단 오늘은 맞았다고 할 것 같은 문제가 있어요. 한 3문제 정도. 그래서 어제 N반 애들이 겁나 찔려 했거든. 맞았는데 그 방식으로 풀어서 원래 그 방식으로 풀지 말라고 했는데. 자, 7번 한번 가볼게. 2알파 제곱 마이너스 2알파 플러스 1이래. 근데 내가 찾고 싶은 건 알파 4승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 찾아달라는 거거든. 그럼 이게 푸는 방법에 두 가지가 있어요. 선생님, 저는요 얘를 차수를 다운시킬게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차수를 다운시키냐면 알파 제곱을 한번 구해보는 거야. 그러면 얘네 둘이 넘어가고 2로 나누면 얘가 넘어가서 2로 나누면 알파, 얘가 넘어가서 2로 나누면 마이너스 2분의 1. 그래서 요 알파 4승은 알파 제곱을 제곱하는 거니까 얘를 제곱하는 거예요. 요렇게. 그리고 또 알파 제곱이니까 요 뒤에다가 알파 마이너스 2분의 1을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알파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수를 낮추는 거예요. 4차보단 2차, 2차보단 1차가 나으니까. 다시 한 번 더. 알파 4승은 알파 제곱을 제곱하는 거니까 얘를 제곱하는 거고, 알파 제곱 대신에는 얘를 넣고 알파는 그냥 알파 썼어요. 그럼 얘가 없어져요. 그리고 얘가 만나서 2분의 1이 되고요. 그러면 여기에 알파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오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얘를 전개하면 다시 알파 제곱 마이너스 2알파 플러스 4분의 1이 나오고 뒤에 2분의 1이 나와요. 그럼 또 얘 대신에 누구 넣어요? 얘 넣는 거예요. 그러면 알파랑 마이너스 2알파가 마이너스 알파고 마이너스 2분의 1이 얘랑 만나서 없어져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얘만 남아요. 뒤에 4분의 1이 있고요. 그럼 선생님, 여기서 알파 값은 어떻게 찾아요? 여기서 드디어 알파 값을 찐으로 구하셔야 되는 거야. 뭐로? 근해 공식으로. 그래서 넣으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이해 가셨습니까? 그러면 요 알파 값을 넣으면 정답이다. 그럼 알파가 아마 2분의 1 플러스 알파였나? 아마 그랬을 거예요. 요거 찾으면 정답이 되겠죠. 자, 다음 또 없어요? 앞에 번호 몇 번? 2번은 좀 서운하네. 2번은 내가 저번에 말했죠? 이렇게 x제곱 앞에 루트 3 빼기 2라는 무리수가 있으면 절대 여러분들 근해공식이나 판별식이나 근해공식 쓰시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 먼저 켤레 무리수를 먼저 곱해줘야죠. 마이너스 루트 3 빼기 2를 다 모든 항에 곱해준 다음에 뭘 써야 돼요? 근각계수의 관계 쓰셔야 돼요. 함부로 여기서 두 근의 합은 2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일 거야. 이딴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알았지, 희서야? 자, 그러면 없으면 잠깐 쉬었다가요. 이어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영상 좀 끌게요. 여러분들